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요.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102페이지는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건 없고 103페이지에 있는 14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풀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앞에 올려놓은 영상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해서 다 풀이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14번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3차 방정식에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다. 이때 실수 A 값을 물어봤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3차 방정식이긴 한데 딱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x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근이 일단 여기서 x는 0이라는 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근은요,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다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결국에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얼마만큼 빼줘야 되죠? 그렇죠. 4알파 베타만큼을 빼줘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였으니까 제곱하면 25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알파 베타는 a니까 얘는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a 값 바로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직접 근을 구하는 방식인데, 근을 구하실 때도 뭐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다 풀어야겠네요. 다 시험범위고 15번부터 가도록 합시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뭐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죠. 요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 제가 이거 암기하기보다는 저 값을 오메가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기억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근이 오메가란 얘기니까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값을 일단 하나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허근이 오메가기 때문에 이제 주어져 있는 요식 x세제곱은 1을요 적당히 인수분해해가지고 저 허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굉장히 잘 쓰이는 공식이니까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먼저 x-1 요 부분이 0이 되면은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는 근이냐?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데서 근이 뭐 정확히는 두 허근이라고 그냥 할게요. 두 허근 오메가랑 그리고 그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기본적으로 도출해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외우지는 말라고 했어요. 외우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씁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3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2.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요 값,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1을 그냥 쓰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막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크면 다루기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수를 줄여주는 방법을 쓸 건데 여기 보시면 오메가 제곱 있죠. 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자 왼쪽 아래로 가볼게요.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쓰면은 차수가 이제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 해줄 거냐? 자,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1 써줄게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어떻게 되냐? 1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오메가에 플러스 오메가니까 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은 분모는요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분자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은 오메가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기 편하시겠다.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로만 나눌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 저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우리 아까 노란색으로 쓴 요 식이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써볼까? 그럼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요거 식변형하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가 왜 같냐? 자, 첫 번째 식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럼 당연히 양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1 대신에 그냥 오메가를 쓰면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값은 그냥 간단하게 오메가로 표현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식 변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식이 간단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식을 변형해 나가시다 보면은 간단한 형태로 값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되셨으면 이제 16번 4차 방정식 문제로 넘어갈게요.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이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제가 인수분해하는 문제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일단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에요.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여러분들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제곱해서 1 되는 애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바로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혹시나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직접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주어진 4차 방정식 좌변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될 때 무조건 뭘 가지고 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식은 4차식이니까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옆에 곱해질 식은 2차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고차항이 x 4제곱이니까 x제곱이랑 곱해서 x 4제곱이 되려면 여긴 x제곱이 오겠죠. 그리고 1차항도 올 거고 상수항도 올 거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주어진 4차식에서 A랑 B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11x 1창은 알고 있죠. 자, 그럼 1창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있는 x제곱은요, 뒤에 있는 거랑 아무리 곱해봤자 1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1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뒤에 있는 1창이랑 곱해서 11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돼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11x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요. 사실 끝났네요. 문제 끝났어요. 자, 문제 왜 끝났냐? 우리 아직 뒤에 있는 거 여기 뭔지 안 구했죠? 여기 뭔지 안 구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나머지 두 근의 합. 그 나머지 두 근이 어디서 나와요? 뒤에 있는 2차식에서 나머지 두 근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는데 상수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1x까지만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는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그냥 11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그냥 11 해주시면은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 상수항을 구할 필요조차 없었죠. 자, 근데 물론 여기서 만약에 뭐 A랑 B 값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뭐 A, B 값도 요구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 끝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끝냈지만 그거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인수분해하는 거를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추가입니다. 자,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상수항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건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하셨던 거죠.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은 전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지워질까요? 지워진다. 자, 우리가 해줄 거는 이제 뒤에 곱해진 2차식의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은 어떤 거 해줄 거냐면은 A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A 값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앞에 있는 x제곱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11x랑 곱하면은 3차항이 나와요. 마이너스 11x 세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요, 뒤에 있는 거 어떤 거랑 곱하든지 3차항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3차항은 오로지 얘네 둘이 곱해서만 나오는 게 3차항이에요. 마이너스 11x 세제곱.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위에 있는 a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1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a 값을 알았네요. 그럼 뭐예요? 여기 2차항 ax제곱도요 마이너스 11x제곱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마이너스 11x제곱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2차항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일단 얘랑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1x제곱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0x제곱이 더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곱해진다? 얘랑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0x제곱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 오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 돼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B값도 나왔죠? B값은 10이 돼요. 그쵸? B가 왜 10이냐?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0 곱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B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뭐 A랑 B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짜맞춰서 구해주는 게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해결을 한다?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제가 앞에서도 교과서 풀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7번도 갈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실수 a의 값은 이라고 했죠.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거
위에 있는 1차식을 식 변형해서 아래에 있는 2차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될 거예요. 그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해가 이렇게 두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세트만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뭐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어차피 2차 방정식 나올 테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문제를 시작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x-2y는 3이기 때문에 이거 x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x는 2y 플러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인데 x 대신에 2y 플러스 3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도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러면은 대입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2y 플러스 3의 제곱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일단 4y 제곱인데 뒤에 y 제곱이 있으니까 5y 제곱이고 더하기 12y 더하기 9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은 y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죠.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x도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y값이 하나만 나오려면은 당연히 판별식은 0이어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 번째 판별식 쓰실 거고요. 여기다 4분의 d를 쓸게요. 그럼 y 앞에 12니까 절반의 제곱은 36이고 마이너스 5 곱하기 9 마이너스 a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a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요 값이 0이다. 따라서 a는 5분의 9라고 해주시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기본적으로 그냥 대입이에요. 대입하셔가지고 2차 방정식,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8번 갈게요. 주어진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럼 이거는 한 번에 못 푼다고 했었죠. 범위를 나눠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값 뭐였다? 그쵸?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실 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2 미만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주시면은 빠진 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중복되는 점도 하나도 없게 깔끔하게 범위가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면은 이때는 절대값 안이 전부 다 음수가 되죠. 만약에 요게 판단이 잘 안 서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은 첫 번째 절대값 안에도 음수고 두 번째 절대값 안에도 음수가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도록 하죠. 이제 절대값 안이 다 음수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 쓰실 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열심히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x가 될 거고 네,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8 되겠죠. 마이너스 8이고요. 요게 1 이상이다. 그러면은 x는 9 이상이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항상 뭐 해준다? 처음에 나눴던 범위와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9 이상인 수? 그런 거 없잖아요.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럼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 거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에서는 이제 첫 번째 절대값 안에만 0 이상이 돼요.
이것도 뭐 모르시면은 x에 0 같은 거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절대값은 이제 그냥 벗겨질 거고 두 번째 절대값은 역시나 뭐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정리하시면 5x에다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겠죠. 그거 오른쪽으로 바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x가 1 이상이다.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준다? 원래 범위랑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보기 힘드시면은 헷갈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직선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인 범위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1 이상인 범위 이거의 공통 범위가 어디냐 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겹쳐지는 요 부분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인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선 일단 찾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범위를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 범위는 이제 x가 2 이상인 범위고 이때는 모든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이제 플러스 2 플러스 4 해가지고 요거는 플러스 6에다가 8이니까 8이군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x는 7 이하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졌던 원래 나눴던 범위랑 공통범위 체크해 주시면 2 이상 7 이하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은 이 두 개 합쳐 주셨을 때 범위가 1 이상 7 이하가 나오게 되죠.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범위가 될 거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당연히 1부터 7까지니까 7개가 되겠죠. 그쵸? x는 1, 2, 3, 4, 5, 6, 7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7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정수 x의 개수는 총 7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8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19번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오면은 무조건 범위나 넣으라고 했어요. 중간고사 때 이거 안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거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닙니다. 그쵸? a가 0이면은 2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클 때를 볼 거고요. a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함수를 그려줄 건데 자, 요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4라고 할게요. 그럼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자, 근데 이 함수가 0보다 큰 범위에 해가 함수값이 0보다 클 때의 해가 없도록 실수 a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함수가요 x축과의 위치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날 때 아니면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세 종류 경우가 존재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주어진 부등식에 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함수 이걸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은 항상 존재해요. 자, 여기서도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점 빼곤 함수값이 다 0보다 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모든 함수값이 다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함수값이 0보다 클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가 없죠. 무조건 해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a가 0보다 크면서 주어진 부등식에 해가 없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조건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요 함수를 만들어 줬을 때, 자, 요 함수의 그래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될 거고, 얘네들이요 세 가지 경우로 존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은 x축과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나든가, 아니면 x축과 만나지 않던가, 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0보다 큰 범위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 x축과 만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해가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가능하죠. 두 번째 경우는 이차함수 함수값이 0보다 큰 경우가 없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종합을 해봤을 때 두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세 번째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예요. 2차 함수 요게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종합해 보시면은 우리가 찾을 거는 판별식이 0 이하가 되게 만드는 a의 범위를 찾으면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산만 해주면 끝나겠네요. 어떤 방정식 볼 거냐면은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4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판별식, 자, 이것도 4분의 d로 볼게요. 판별식이 0 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 앞에가 2니까 절반에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a 곱하기 a-4 했을 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아니죠, 플러스 1이죠. 얘가 나오고 이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a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해결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등호 방향 당연히 바뀌겠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요렇게 변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 좌변을 봤을 때 인수분해 바로 막 떠오르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실근을 가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쵸? 좌변에 있는 식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저거를 인수분해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범위 나눌 때 이 좌변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눌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 요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요거의 해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시면은 이때 a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2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거나, 이게 방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찾은 요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범위만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처음에 분류했던 거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다? a가 0보다 작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쵸?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도 그걸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루트 5가 음수니까 0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2 루트 5는 음수죠. 그러면은 0보다 작다 했을 때 그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0보다 작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공통된 범위가 뭐겠어요? 쏘리. 제가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니까 여기 구멍 채워야 되죠. 여기 등호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 빨간색 범위랑 노란색 범위의 공통 범위는 여기만 해당이 돼요. a가 2 플러스 5 이상인 범위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범위는 이제 a 값이 0보다 큰 범위인데 그건 아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 범위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루트 5 이하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a는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분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 구할 때 범위가 항상 예쁘게 그냥 뭐 자연수로만 나오고 정수로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분수꼴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루트 들어간 형태로도 당연히 a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번 갈게요. 20번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다.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폭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길의 폭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어이구 기울어졌다. 네. 어디를 이제 미지수로 잡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 요 길의 길이 요게 x가 된다는 얘기죠. 길의 폭 요게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하래요. 자, 그랬을 때요. 제가 요거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요 길을요. 요 가운데다 놓을 필요는 없죠. 이 길을 제가 왼쪽으로 그냥 밀어버릴게요. 그래서 폭이 x가 되게 길을 이렇게 쫙 밀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 가로로 나 있는 길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것도 뭐 중앙에 놓을 필요 없죠. 아래쪽으로 쭉 밀어버립시다. 아래쪽으로 밀어서 폭이 x가 되게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꽃밭의 넓이가 변하진 않죠. 그쵸? 길을 이렇게 구석으로 쭉 밀어놓는다고 해서 꽃밭이 뭐 더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넓이는 유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 모양의 어이구 제가 지금 이 기능을 처음 쓰고 있어서 됐다.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할 거는요. 길을 한쪽으로 다 몰아준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폭이 x만큼인 길이 요렇게 길이 똑바로 안 나네요. 요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폭이 x만큼인 길이 또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길 부분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꽃밭의 한 폭이요. 한 변의 길이가 10m이기 때문에 이 꽃밭 부분, 꽃밭만 봤을 때는 이 꽃밭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0-x인 정사각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꽃밭의 넓이는 10-x의 제곱으로 구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꽃밭의 넓이 10-x의 제곱인데 얘가 64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요거요. 뭐 그냥 전개해버릴까요?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마이너스 64가 0 이상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36이 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2랑 18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끝났네요. x는 2 이하 또는 18 이상이 됩니다.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것보다 큰 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실생활 문제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범위가 숨어 있겠구나. x의 범위 숨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한 변의 길의 폭이 18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최대가 10m까지인데 그거를 x값이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길의 폭이 18m 이상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택할 거는 이 이하라는 요 범위를 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x값이 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고 이럴 수는 없겠죠. 왜냐면 길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길의 폭의 범위 이거 어떻게 구한다? 결국엔 x도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0, 폭이 0m인 길은 그냥 길이 없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은 요게 우리가 찾는 범위가 될 겁니다. 물론 뭐 단위를 생각해서 0m 초과 0m 초과 2m 이하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왜냐면 단위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을 한쪽으로 몰아넣는다, 그런다고 해서 꽃밭의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보다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으로 갈게요.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일단은 그냥 부등식 각각 두 개를 푼 다음에 공통범위만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이거 이렇게 나눌게요. 첫 번째가 절대값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자, 저 부분은 이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만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절대값 안이 2x-1이니까 저걸 0으로 만드는 값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 풀어줄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2분의 1 이상일 때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첫 번째 부등식은 이제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무리해서 한 번에 풀지 말고 각각의 부등식만 따로따로 풀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부등식 보셨을 때 요거 2x가 0보다 작다니까 x는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다행히 이거 좌변 인수분해가 되죠.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 우리가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꼭 수직선 그려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우리가 찾는 범위가요,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랑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다도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표현해 주시고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작다죠. 자, 그럼 0은 뭐 여기 있겠죠? 그럼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범위는 x가, 자, 이거예요. 요거. 근데 이 2차식 쪽이 0 이하기 때문에 2분의 1이랑 5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찾는 범위는 2분의 1 이상 5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없죠. 그쵸?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해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x가 2분의 1 이상일 때로 넘어오고요. 이때도 해결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저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벗겨지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x가 2보다 큰 거니까 x는 1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사실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얘는 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 했던 거랑 같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같은 범위 먼저 표현을 해줄게요. 2분의 1 이상 5분의 5, 2분의 1 이상 5 이하인 요 범위 보시면은 여기 색칠해 주시고 요렇게 그림 그려주시면은 범위 표현이 끝났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 첫 번째, x가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했던 요 범위 보시면요. 자, 여기서 2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 파란색, 노란색 겹치죠? 그쵸? 그럼 2분의 1은 포함이 일단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다 범위 볼 건데 1이 다행히도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그쵸?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한번 쓸게요. 여기 1보다 크고 5 이하인 부분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뭐다? 정수 x죠. 정수 x는 1 빼고 2, 3, 4, 5가 돼요. 문제에서 원한 건 이 정수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1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결국에 이렇게 두 부등식이 있을 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그냥 공통 부분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105페이지 마지막 24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3은 뭐 지난 범위에서 했었으니까 24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요. 내 귀퉁이를 이제 한 변의 길이가 x만큼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상자를 만든다고 한 거죠. 상자를 접는다는 얘기고, 그럼 옆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은 밑변이 될 거고 밑면이 될 거고, 옆에 있는 얘네들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접어 올려가지고 상자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 상자가 어떤 모양일지는 느낌이 좀 오시죠? 제가 한번 뭐 그림을 그려보기는 할게요. 그러면은 약간 높이가 좀 낮은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형식으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 물론 뚜껑은 열려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도 그냥 해줄까요? 요렇게 하면은 오, 직육면체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저 x만큼, 한 변의 길이가 x만큼인 정사각형을 떼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그냥 위에 표시를 한 다음에 바로 갈게요. 자, 긴 변이 지금 14였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x, 오른쪽에서 x만큼 떼냈으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요 14에서 2x를 뗀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세로의 길이도 10에서 2x를 뗐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 있는 그림에서 이 변의 길이는 14-2x, 밑면에서 또 요 변의 길이는
10-2x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찾을 건데 바로 요 길이, 요 x라는 길이가 높이의 역할을 해주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높이는 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96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곱한 게 9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면에 가로랑 세로 곱하고, 그럼 이게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다가 높이 x까지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피가 되고, 그 부피가 9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숫자가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이거 양변을 4로 나눕시다. 그래서 여기서 2 나누고 여기서도 2 나누고, 그럼 여기서는 4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5-x, 7-x, 그리고 x, 그리고 오른쪽에 96을 4로 나누면은 24가 됩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 꺼내오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1 꺼내가지고 정리했을 때 자, 요렇게 써볼게요. x, x-5, x-7은 24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전개를 할 텐데 가끔 이런 문제 푸실 때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3개 곱해서 24니까 대충 24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있죠. 재밌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가능한 게 있나? 뭐 바로 떠오르진 않네요. x가 뭔가 1일 때 되나요?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아, 된다. 그래서 x가 1일 때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우리가 구하려는 x 값이 1 하나다 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x 값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다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자연수나 뭐 그렇게 나오리란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정직하게 전개를 해가지고 가능한 x 값들을 모두 다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개하시면요, 일단 x에다가 요 옆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고 24 왼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하셨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5x 마이너스 24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죠. 요거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죠. 자, 그럼 이걸 판단하는 기준 x에 뭘 넣어볼까? 당연히 24 플러스 마이너스 24의 약수를 넣어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풀만 1부터 넣어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붙은 거를 대입할 필요가 없는 게 왜다? 자, x가 길이잖아요. 그럼 일단 x는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10-2x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14-2x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10-2x가 0보다 크니까 x는 5보다 작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14-2x가 0보다 크니까 x는 7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범위를 미리 찾고 시작할 수 있냐? x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는데 뭐보단 작다? 그쵸? 5보단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찾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x값을 대입할 때도 음수를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대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0하고 5 사이에 적당한 24의 약수를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x에 1 대입하면 다행히도 이거 0 되네요. 그럼 x-1 쓰시고 x제곱에 x 플러스 24는 0 하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11x제곱이니까 1창의 개수 마이너스 11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죠. 그쵸?
3이랑 8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은 x는 1 또는 x는 3 또는 x는 8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이 범위에 따르면은 x는 절대로 8이 될 수 없어요. 1과 3만 우리가 찾으려는 범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x의 값 1 또는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뭔가 실생활 문제에는 범위가 숨어있다 생각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길이가 나왔을 때는 길이가 다 0보다 크겠구나, 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4번 문제도 같이 해봤고요. 105페이지까지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다 풀려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혹시나 못하신 분들은 복습작 해보고 이제 다음엔 우리가 평면 좌표 쪽 문제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